안녕하세요. 저는 본인 말만 맞다고 우기는 인간을 참다 못해 버려버린 50대 여자입니다. 서로 믿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관계인데도 저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바라보던 그 인간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 악랄한 인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하시느라 항상 바쁘셨죠. 저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저희는 부모님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우리 집은 정말 좁고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겨울엔 추워서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 똘똘 뭉쳐 잤고 여름엔 찜통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 의지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지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비교되는 게 정말 싫었어요. 다들 가지고 있는 학용품이나 간식을 저는 가질 수 없었거든요. 새 옷을 입는 일도 거의 없었고 주로 오빠 옷을 물려 입었죠. 그래도 부모님은 항상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친구 사업 자금 대출을 보증해 줬는데 그 친구가 파산하면서 우리 집 저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가게 문을 닫으셨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며 겨우 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때쯤 오빠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죠.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셨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도 다시 일을 나가셨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오빠 병은 다행히 나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엔 학원에서 청소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죠.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 잠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 많이 했어요. 가족들은 제가 대학 가기를 바라셨지만 등록금을 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취직을 했어요.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면서 월급 대부분을 집에 보태며 살았죠. 20대 초반에 운 좋게 더 큰 회사로 옮겼어요. 월급이 조금 올라서 야간 대학도 다닐 수 있게 됐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연애도 해봤어요. 직장 동료였는데 제 성실함과 밝은 성격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반대하셔서요. 많이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죠. 20대 후반이 되니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도 생기고 학위도 받았어요. 부모님과 오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족 살림은 빠듯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거든요. 30대 초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결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시집가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저보다 몇 살 어렸지만 성실하고 착해 보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기로 했죠.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고 함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죠.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출금이 엄청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나중에 갚으면 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빚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걱정됐어요. 게다가 시댁 형편도 좋지 않아서 결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 생활비도 일부 보태줘야 했어요. 남편은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 저희 살림도 빠듯한데 이게 맞나 싶었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계속 일을 했지만 둘의 수입을 합쳐도 빚 갚고 생활하기에 빠듯했죠. 매달 대출금 갚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저는 투잡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대출금을 갚으려면
돈이 더 필요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동네 세차장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런 일 하지 마. 네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하냐? 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가정 형편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어요. 지금 우리 빚이 얼마나 많은데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뭐라도 해야지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저 알아서 해 라는 말만 하고는 TV 앞에 앉아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저 쉬기만 했거든요. 집안일이나 빚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 혼자 결심을 하고 세차장 일을 시작했어요. 퇴근 후와 주말에 세차장에서 일했죠.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어요. 세차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하고 손님들한테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령도 생기고 실력도 늘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제 일 솜씨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세차장 사장님도 저를 믿고 일을 맡기셨고 손님들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문제가 더 커졌어요. 남편이 제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집안일은 누가 하냐? 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죠. 정작 본인은 여전히 퇴근 후엔 TV만 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이해를 못 해줄까 서운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부모님 사업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그냥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신이 이 정도 빚은 쉽게 갚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도 줄이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됐죠. 저는 본업과 세차 일에 더 집중했고 남편은 글쎄요, 여전히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결정한 일이었죠.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평생 직장 생활만 할 순 없잖아.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런 모험을 할 여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저도 모르게 또 큰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혼자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빚도 못 갚고 있는데 무슨 대출을 또 받아? 나한테는 왜 상의도 안 했어? 라고 소리를 질렀죠. 저번 시부모님 사업한다고 받았던 대출금도 아직 못 갚았는데 말이죠. 남편도 질세라 화를 냈어요. 뭘 그렇게 걱정해? 사업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이 정도 빚은 쉽게 갚을 수 있잖아. 당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빚 갚고 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뭐 했어? 퇴근 후에 집에서 TV나 보면서 편하게 쉬었잖아. 내가 편하게 쉬었다고? 난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다녔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그럼 나는 인생이 없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빚은 내가 다 갚으라고? 우리는 한동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웠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요. 결국 남편이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라고 하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죠. 남편의 사업은 음식점이었어요. 요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남편이 갑자기 음식점을 차리겠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무시하고 잘 될 거야. 넌 그냥 돈이나 벌어라고만 하더라고요. 예상대로 사업은 쉽지 않았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음식 맛에 대한 불평도 많았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곧 잘 될 거야 라며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 어깨로 왔어요. 본업에 세차 일까지 하면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이자를 갚아나갔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이 잘 되면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저는 빚을 갚는데 모든 신경을 쓰고 있고 남편은 끝까지 사업이 잘 되면 그딴 빚 다 갚을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말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식당은 손님이 오지 않고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항의를 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너는 왜 남편 사업을 하겠다는데 돈을 안 보태주느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빚 갚느라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며느리가 그래서야 되겠니? 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시댁 모임에 초대했어요. 사실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망설였지만 가족 간의 화해와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참석하기로 했죠. 저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빚 갚느라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 시부모님 용돈으로 100만 원을 마련했죠. 이 정성이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길 간절히 바랐어요. 모임날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죠. 시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고 남편은 저를 모른 채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무시당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 없이 흘려듣기 일쑤였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고생한다며 흉을 보셨고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는 다 마누라 탓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저를 전혀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고생이 많아요 라며 동조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외쳤죠. 지금까지 묵묵히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네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빚 갚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시네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이거 시부모님 용돈으로 100만 원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대하시니 이 돈 드리고 싶지 않네요. 정성껏 준비했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니 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야? 그 돈 왜 안 주는 거야? 어차피 주려고 가져온 돈이잖아. 그럼 그냥 놓고 가.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래. 가져왔으면 그냥 두고 가라. 네가 쓸 돈도 아니잖아.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돈을 드리려고 했던 건 정말 마음을 담아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돈은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에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는 분들께 드릴 수 없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더 이상 이런 대우받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도 모르시면서 돈만 달라고 하시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야,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 이게 무슨 버릇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의 대우는 받지 않겠어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동안 시댁 앞 공원에서 울며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 출발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왠지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며 잠자는 저를 깨웠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야, 일어나봐. 할 얘기 있어. 저는 막 잠에서 깨 뭔데? 꼭 지금 해야 돼. 라고 대답했죠. 그러더니 남편은 또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응, 내일 은행 가서 대출 받을 거야. 이번엔 큰 돈을 받아서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또 대출이라니. 전 누워있던 몸을 바로 일으켜 앉았어요. 당신 미쳤어? 또 대출이라니? 저번에 식당도 말아먹어 놓고 또 무슨 사업?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몰라?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떠들었어요. 이번엔 성공할 거야. 내가 좋은 아이템을 찾았거든. 넌 그냥 도장만 찍어. 이 아파트로 담보 대출을 받을 거야. 나도 이 아파트 살 때 돈 못했으니 나한테도 지분이 있잖아.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진짜 정신 차려. 이번에 또 대출 받으면 나 이혼할 거야. 하지만 남편은 듣는 채도 안 하고 계속 같은 말만 이어나갔죠. 나도 이 집에 지분이 있는데 내가 이 집으로 담보 대출 받아도 되는 거 아냐? 라며 말했죠.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러고 다음 날 일어나니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죠. 안녕하세요. 은행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 왔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A씨, 은행 직원 그놈 분명 전화 안 간다 그랬는데 왜 전화를 한 거야 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분명 말했지. 또 대출 받으면 그땐 이혼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키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내조를 안 해서 내 사업이 망했던 거잖아. 그러게 왜 세차장에서 일을 하냐고. 뭐? 내 탓이라고? 네가 네 부모 사업한다고 대출 받고 신혼 때 아파트 들어온다고 대출 엄청 받아놓고 그 돈을 누가 갚고 있는데 넌 회사 다닐 때도 다녀와서 하는 거 없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서 왜 나 보곤 집안일 해라 돈 벌어와라 난린데 회사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난리 쳐놓고 망했으면 빨리 다른 일이라도 알아봐야지. 소파에 누워서 지금 뭐 하는데 대출금 안 갚을 거야. 아무튼 너 대출 받기만 해. 바로 이혼이니까. 라고 소리치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저는 바로 시댁에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똑같았죠. 너가 잘못한 거다. 너가 내조를 안 하지 않았냐. 남편을 믿고 남편 사업을 밀어줘야지 찌찌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깎아내렸죠. 전 참을 수 없어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혼하자 소리쳤어요. 시부모들은 어디 시부모 앞에서 이혼한다 만다야. 없는 집 자식은 이래서 문제야. 남편이 사업한다고 대출 좀 받고 돈 좀 쓸 수도 있지. 왜 난린데? 라며 어이없게 말하자 저도 참을 수 없어 대답했죠.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절하고 당신들한테 예의 갖출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잘 살아봐요. 하고 소리치며 시댁을 나왔죠. 그 사건 이후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편 측에서는 제가 번 돈까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했지만 다행히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산 신혼집만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다른 자산들은 인정받지 못했죠. 그리고 제 동의 없이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시댁 사업에 쓰겠다고 받았던 대출은 남편이 다 해결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들의 모욕적인 언행, 경제적 착취,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시댁의 끊임없는 괴롭힘,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모두 증거와 함께 제시했어요. 긴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과 시댁이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이는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승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벅찼죠.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불의에 대해 어느 정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이혼을 했어도 전 시누이랑은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주고받았는데 최근에 전 남편 근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전 남편은 부모님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결국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대차게 망했다고 하고 전 시부모들은 전 남편한테 돈 왜 안 갚냐고 빨리 돈 갚으라고 화내고 남편은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며 만날 때마다 싸운다고 요즘은 시누이한테도 전화를 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전 시댁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업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출금 갚느라 고생한 저를 위해 앞으로 몇 년간은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려 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요. 제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길 바랄게요.